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조기 대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고요. 당 선관위가 구성돼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이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박민영 대변인이요. 어제 한 극우 유튜브에 나와서요. 이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양자 경선을 하려 한다라고 하는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변호사 페이스북이 이것과 관련하여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의 주요 당직자인 박민영 대변인은 어제 아시아투데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매체의 성격을 얘기하면요. 거기 주필이 고성국 씨입니다. 고성국 씨는 정광훈 자통당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요. 이른바 극우 유튜버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인사죠. 그런 인사가 주필로 있는 매체가 아시아투데이고요. 이 개헌과 탄핵 국면에서도 이른바 이 강성 보수의 여론을 나름대로 대변하는 그런 매체였습니다. 그 매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민영 대변인이 여기에 출연해서요. 박상수 변호사의 페이스북에는 우리 당 당적이 없는 자와 방송을 하며 이게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입니다. 그때 총선 때 공천 탈락에 불복을 하고 탈당을 했었죠. 당적이 없는 자와 방송을 하면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문제의 발언이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애시당초 저 맨 밑에 이제 나옵니다만 애초에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한동훈 전 대표를 후보로 만들 작정이었으면 결선 투표제 얘기하기도 않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맨 밑에 이거 보면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한동훈 전 대표를 만들 작정이면 결선 투표제 얘기하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장해찬과의 방송 26분 17조경에 그런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부적절한 거죠. 매우 부적절한 거고요. 그런데 그 전에 27분 06초경에는 장해찬이 이렇게 발언한답니다. 그 위에 부분 보여주세요. 탄핵 찬성한 자는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정도입니다.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서 찬탄파가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승민은 또 웃긴 게 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안 나올 수 있대요. 그러면 탄핵 찬성 그룹의 한동훈과 안철수가 그 그룹 자체는 적더라도 표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표가 나눠졌을 텐데 이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유승민이 이 후보 등록을 포기하게 되면은 유승민 표가 한동훈과 안철수에게 갈 수도 있어서 이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보면은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파이가 크더라도 그걸 10명이서 갈라가야 되고 지금 보니까 뭐 김문수, 홍준표부터 시작했고 어제 출마를 선언한 무슨 이철우 뭐 이런 사람들 다 탄핵 반대파인데 거기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걸 다 갈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10명에서 갈라가야 되고 그랬을 때 마지막 4명이 됐을 때 만약에 3명이 탄핵 반대고 한동훈 1명만 탄핵 찬성이면은 3명은 탄핵 반대표를 갈라먹고 탄핵 찬성표는 한동훈에게만 다 가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번에 1대1로 최종 결선을 하겠다고 한다. 이걸 넣은 게 뭐냐?
아무리 그런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1대1로 탄핵 반대 후보냐 탄핵 찬성 후보냐 이렇게 압축이 되면 무조건 탄핵 반대 후보가 이기게 돼 있어요. 장해찬이 이 진행을 맡습니다. 근데 장해찬이 혹시라도 4명으로 추리는데 4명으로 추리는데 3명은 반탄파고 1명 한동훈만 찬탄파면은 요거를 3명이 갈라먹고 한동훈이 그 탄핵 찬성파는 다 받으면은 여기가 1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1대1로 붙이면 여기서 누군가 대표 선수가 1명 나가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요 반탄파 대표 아무개 대 찬탄파 대표 한동훈하고 붙으면 그래도 이쪽이 더 파이가 크니까 반탄파가 더 파이가 크니까 한동훈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장해찬이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그랬더니 그 대변인을 맡고 있는 그 박민영이 맞다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만들 작정이었으면 결선 투표제 얘기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장해찬 얘기에 저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요.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는요. 12명인가가 이제 후보 신청을 했는데 경선 하겠다고 했는데 그 서류 심사를 해서 8명으로 추리고요. 또 8명을 가지고 뭐 TV 토론 이런 거 하다가 또 4명으로 추려서 4명. 그 누구였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4명 가지고 최종적으로 1명 윤석열 후보를 뽑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때보다도 더 많은 뭐 20명 가까이가 나온다는데 무조건 1차 때 4명을 뽑고 2차 때 2명으로 줄여갖고 2명 중에 1명을 5월 3일 날 최종적으로 뽑겠다. 이런 얘기가요. 지금 사무총장 겸 선관위 부위원장인 이양수 의원 입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다고 해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래서 과거와는 왜 다른 방식을 취하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 좀 이상하다.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자백한 거예요. 그걸 자백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장해찬과 이 박민영이 주고받는 대화 그 핵심 부분 저희가 아시아투데이 그 유튜브 편집을 한 게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보고 오시죠. 만약 이번에 또 대선 후보가 되고 아니면 최종 후보는 안 되더라도 4인 안에 들고 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거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실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변의 당원들과 지인들 독려해서 무조건 한동훈에 반대되는 후보 찍어라라고 투표 독려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나몰라라 할 짚어 주시겠어요? 네, 엄밀히는 제가 사실 이번 경선에서는 뭐 사회도 보고 좀 전략 기획에도 참여를 하고 좀 전방위적으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대선 과정에서 소위 제가 심판 역할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후보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한동훈 전 대표를 만들 작정이었으면 결선 투표제 얘기하지도 않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드리자면 그 탄핵 반대가 70%고 탄핵 찬성표가 정말 30까지 된다라고 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근데 이게 만약 4강을 가면 한동훈이 30을 먹고 나머지 3명의 탄반 후보가 25, 25, 20 이렇게 먹어버리면 1등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최악의 상황도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양자로 결선까지 가버리면 설령 2등 안에 든다라고 하더라도 7대3의 구도기 때문에 후보가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당원들의 얼마나 충격적인 그 대화를 두 사람이 노골적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거는요,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중대 사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바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또 페북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 선관위의 엄중한 규제와 징계를 요구한다. 어제 당 선관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정 경선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기존 대상보다 확대를 했는데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비대위원 그다음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과 시도당 상설위원장 사무총장 또 중앙당 당무집행기구의 주요 당직자 대변인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박상수 본인도 본인이 인천시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거를 사퇴를 했다. 그런데 박민영은요. 아까 장해찬과 대화 나눌 때 다 들으셨죠? 본인 말에 따르면요. 자기가 이번에 사회만 보는 게 아니라
전략 기획에도 참여하고 전방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경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다 자기가 관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자기는 심판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한 자가 저렇게 이게요, 선거운동이 우리 공직선거법상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이 선거운동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 박민영이 장해찬과 주고받은 그 대화, 그거는 한동훈에 대한 낙선 공작 아니에요. 낙선 공작. 심지어 충격적인 거죠. 마지막 1대1 이거 이제까지 이런 식의 1대1로 뭐 룰 세팅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식이다. 이건 뭐 낙선 공작이죠. 룰 세팅을 빙자한 한동훈 낙선 공작을 당 대변인 더 넘어서 이 경선 과정에서 모든 분야에 다 자기가 역할을 한다는 이 심판 역할을 한다는 그런 사람이 이루고 있다. 그럼 당연히 저 박민영에 대한 조치는 뭐 오늘 중에 바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양자 대결 여기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요, 홍준표 시장도 이 마지막 양자 대결에 대해서 아주 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건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어떤 성격과 생리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그런 발상이다. 그리고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뭐 사무처나 이런 데서는요, 흥행을 위해서 마지막 양자 대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국 정당 사상 가장 치열했고 그래서 국민들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켰던 그런 대선 후보 경선이 언제였죠?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이명박 대 박근혜 대 이명박,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못하고 계시지만요, 그때 그러면 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2명 더 있었어요. 존재감은 별로 없었지만 홍준표와 원희룡입니다. 사자 경선을 했는데 이제 양자 대결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사자 대결을 했을 때도 그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후유증이 좀 있었지만 그나마 그 경선 과정에서는 홍준표, 원희룡이라고 하는 일종의 완충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상의 양자 대결의 어떤 조금 이렇게 냉각제 역할을 한다든가요,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그나마 그 좀 부정적인 에너지를 좀 식힐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노골적으로 그냥 두 사람 무조건 제껴버리고 1대1로 하겠다. 아까 다 장해찬, 박민영 그 얘기에서 드러나듯이 이번 경선을 찬탄 대 반탄 구도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의 그 목적이 뭐예요? 아까 장해찬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한동훈이 4명 중에 1명으로 끼거나 또 나중에 혹시라도 후보가 되는 거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심기를 경호하기 위해서 요번에 그렇게 거기에 맞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은 탄핵 반대 후보를 뽑았다. 칩시다. 예, 김문수다. 홍준표다. 그러면 이재명과 붙어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난하게 지는 거죠. 지금 이재명은요, 뭡니까? 내란 종식이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아직도 국민의힘은 그 내란 동조당이고 그리고 한독수 권한대행에 의해서 그 내란의 잔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엊그저께 이완규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 40년 직위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쪽에서는요, 내란 종식을 이번 조기 대선에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딱 하려는데, 그 뭐 계엄을 옹호했고 탄핵에 반대했던 그런 후보하고 딱 붙으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저런 식의 발상은 한동훈이 미워서 이재명에게 차기 정권을 갖다 헌납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참 망언에 가까운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당 지도부가요, 정말 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요, 이 경선판이요, 이 시작도 하기 전에 완전히 이게 기웃돈 걸 수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